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5시 39분 조금 지났습니다. 이번 순서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정부와 보훈단체들이 펼치는 다양한 보훈 행사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보훈.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이십니다.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토요일에 75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기념식이 열렸는데 기념식에서는 추가로 발굴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있었죠. 그 소식을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 15일 오전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식 중앙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네. 그동안 새롭게 공적이 확인된 독립유공자 351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상은 건국훈장이 152명, 건국포장이 29명, 대통령 표창 170명인데요. 네. 포상자 중에 생존해 계신 애국시사는 없었고 여성 독립운동가가 11명이 포함됐습니다. 네. 광복절 중앙 경축식에서는 대표로 6분의 유족에게 훈 포장과 표창이 수여됐고 네. 각 지자체별로 열린 경축식에 정부에서 전달한 훈 표창이 해당 유족들에게 전수가 됐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분들은 이번에 포상된 인원을 포함해서 건국훈장이 11,220명, 건국포장 1,360명, 대통령 표창 3,702명이 됐습니다. 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독립기념관과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또 그 정신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어떤 공적으로 포상을 받게 됐는지 몇 분만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우선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이렇게 5단계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에 건국훈장을 받은 분들은 독립장이 1명, 애국장 48명, 애족장 103명입니다. 네. 이번에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된 이영세 애국지사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또 장안면에서 펼쳐진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분으로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의 최고형량을 선고받았었는데 독립운동자료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분에 대한 판결문과 신문조서 등이 발굴이 되면서 이번에 서운심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 임장택 선생은 1908년부터 1909년까지 호남 일대에서 의병투쟁을 벌였던 의병장 전해산 부대장이 이끄는 부대의 선봉장으로서 의병을 모집하고 조직하는 데 큰 공로를 세웠을 뿐 아니라 일본인을 처단하고 또 의병투쟁을 위한 군수품을 모집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네. 그 선생님의 명단이 포함된 수영인 명부를 발굴하고 또 호남 의병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을 통해서 자료들이 보완됨으로써 이번에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포상자 중에 외국 군인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 주재 영국 군인이면서 인도 버마 전선에서 활동한 한국 광복군 소속 인면전구 공작대의 연락장교로 활약한 R.C. 베이컨데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네네. 우선 한국 광복군 소속이었던 인면전구 공작대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영국군의 지원 요청에 의해서 1943년 8월부터 45년 8월까지 2년 동안 인도와 버마 전선에 파견되어 영국군, 미군, 중국군 등과 함께 연합작전 활동을 펼쳤던 우리 독립군 중에 해외 활동을 펼쳤던 대표적인 부대입니다. 네. 베이컨데이는 인도 주재 영국군 특수부대 소속으로 한국 광복군 인면전구 공작대와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적 선무 공작과 문서 번역 등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네. 캐나다 출생인 베이컨데이는 군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기독교 감리교회 선교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한국어가 매우 유창했었다고 합니다. 아, 네. 이번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베이컨데이는 1943년 10월 26일부터 44년 9월 15일까지 한국 광복군의 연락장교로서 활약을 했고 1945년 3월 13일 전사했는데요. 그 전사할 때까지 영국군 특수부대 소속 전지선전대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인면정부 공작대의 현지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광복절 중앙기념식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훈장을 받은 유가족 중에 117살, 117세가 되신 어르신이 계셔서 화제였죠. 예, 항일 농민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가 돼서 고초를 당하신 고 최사진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박명순 여사가 남편 대신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요. 네. 박명순 여사는 올해로 117세인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직접 기념식에 참석해서 1973년 작고한 남편의 독립운동 공적을 대신 확인받았습니다. 아, 네. 고 최사진 독립운동가는 1932년 6월 전남 영암군에서 일본의 소작권 박탈에 항의하고 쟁의 만세를 부르는 등 항일 농민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취조와 옥고를 치르고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 최근 확인이 되어 이번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 후손 21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고요? 네, 지난 8월 1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적법에 의하면 정부의 훈장이나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속은 특별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날 국적증서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법무부장을 지낸 박찬익 선생의 외중손녀 송미령 씨, 또 중국 남만주에서 광복군 총영 대장을 지낸 한홍 선생의 손녀 안병란 씨, 네. 또 일제 밀정 이덕선을 처단한 강지훈 선생의 증손자 강송철 씨, 쿠바에서 대한인 국민회 구제원으로 활동한 이승준 선생의 증손자 프리에토리 아우렐리오 씨, 그리고 강원도 양양군에서 농민조합을 조직해 항일운동을 한 전창렬 선생의 증손자 리엔수 씨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아, 네. 우리의 독립운동이 해외를 중심으로 많이 전개가 됐던 만큼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정부 포상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분들은 이번에 포상을 받은 분들 포함해서 총 16,282명입니다. 네. 이 가운데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 분들은 순국선열 유족 887명, 또 애국지사 본인 33명, 애국지사 유족 7,321명, 합쳐서 총 8,589명인데요. 네. 국가보훈처가 매달 집계해서 발표하는 보훈 대상별 현황 통계를 보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순국선열 유족이 15명, 또 해외에 거주하는 애국지사 본인은 2명, 애국지사 유족 127명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 150명 정도의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유족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가 되는데, 이 숫자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본인 또는 보훈급여를 지급받는 수권 유족만 기준으로 한 거이기 때문에 그 유공자들의 자녀들 숫자, 또 그 자녀들에게서 이어진 3대, 4대 후손들까지 계산한다면 수천 명의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해외에 거주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네. 해외 유공자 후손 중에는 사정상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네.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36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해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한 가지 소식만 더 듣겠습니다. 문화재청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그간 조사하고 검토해온 자료들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하기로 했다고요? 예, 올해 6.25 전쟁 70주년, 또 4.19 혁명 60주년을 맞아서 관련 문화유산을 집중 발굴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공군 전투비행단의 6.25 전쟁 군사 기록물, 그리고 보병과 더불어 악보,
이렇게 2점의 6.25 관련 기록물을 포함해서 총 7건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새로 등록했습니다. 네. 이번에 국가등록 문화재 제790호로 등록된 6.25 전쟁 기록물은 6.25 전쟁 당시 공군 제10 전투비행단과 관련된 기록물들인데요. 제10 전투비행단 종합보고서, 비행기록 수첩, 출격 표시 작전지도, 10비행단 군사일지, 조정사 출격일지, 또 김영환 장군 명패 등 6건 8점입니다. 네네. 이 전쟁 기록물들은 6.25 전쟁 당시 아군 공군의 작전 수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그 시기성과 함께 역사적,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6.25 전쟁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보훈. 지금까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